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간조입니다. 국가고시 당일입니다. 당일은 제가 원래 영상 안 올려드리는데요. 지금 심계항진 오시는 분 많죠? 저도 요번 국시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합격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여러분이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혹시 몰라서 이 영상에 그냥 스피디하게 제가 말로 풀을 테니까요. 화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그냥 빨리 만들어 올렸기 때문에 귀로 들으면서 한 번씩 머리에 그냥 짚고 넘어가세요. 모르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병실환경에 대한 관리 방법, 오염이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청소한다. 병실이나 복도 바닥에 물이 엎어져 있어요. 왜 바로 닦아야 되죠? 낙상사고의 원인이 되니까. 멸균 물품 보관하거나 관리할 때 소독된 날짜가 최근 거는 뒤로 가게 한다. 예전 거는 앞으로 뺀다. 유효기간이 짧은 순으로 앞에서부터 물품을 진열한다. 환자의 입퇴원 및 전동 시 다른 병동으로 전동할 때 의무기록지, 환자의 차트, 약품 정리해서 해당 병동으로 보낸다. 감염병 환자가 가지고 있던 물건 어떻게 하죠? 입원할 때 고압 증기 멸균으로 소독하고 봉투에 넣어서 보관한다. 퇴원할 때 주면 되겠습니다. 2시간 전에 측정한 환자 체온이 정상이었는데 방금 측정하니까 38도예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체온계로 한번 다시 재어보고 나서 그리고 보고하는 겁니다. 구강 체온이 불가능한 대상자 누가 있을까요? 입으로 뭔가 칵 깨무는 환자 안 돼요. 간질 환자 격렬하니까 안 된다. 호흡 곤란 환자 숨 못 쉬는데 입을 막으면 안 된다. 무의식 환자 입으로 뭐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는다. 금방 뜨거운 음식을 먹은 사람 30분 있다가 재는 거죠. 6세 미만의 애기들도 구강 체온 측정하지 않아요. 그것도 호기심 때문에 칵 깨물면 그 안에 수은이 터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격렬 환자 안 돼요. 뇌전증, 간질 환자 안 됩니다. 구토한 환자 안 되고요. 의식 불명한 환자 구강 체온하지 않는다. 24개월 된 영유아야 고막 체온 잴 때 후상방이에요? 후하방이에요? 애기들은 후하방이라는 거. 성인은 후상방. 수면 중일 때는 맥박이 떨어져야 올라가요? 떨어진다. 혈압은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해요? 적을수록 증가해요? 혈압은 나이가 많을수록 증가한다. 나이 먹으면 그래서 고혈압이 많다는 거예요. 환자 모르게 측정해야 되는 바이탈 뭐 있죠? 호흡이에요. 호흡. 어떤 약을 투여할 때 호흡수를 재죠? 데메롤이나 모르핀 같은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할 때는 호흡수를 잰다. 왜? 정상호흡은 12에서 20회죠. 1분당. 그런데 12의 이하는 가뜩이나 서호흡이에요. 그런데 데메롤이나 모르핀을 투여했을 때 호흡이 더 떨어진다. 그래서 호흡수를 잽니다. 이산화탄소가 몸속에 많아 호흡수는 더 증가하죠. 그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빼내기 위해서 더 호흡수가 증가한다는 거. 호흡은 환자 모르게 측정하는데 어디다 손을 대고 맥박 측정하는 것처럼 요골 부위에다 손 대고 그대로 환자 모르게 환자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환자 모르게 한다. 환자 자신이 면역력이나 저항력이 감소돼서 발생하는 감염을 내인성 감염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원인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병원이나 뭐 이렇게 밖에 외부 환경은요. 외인성 감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일하다가 그 주사 바늘에 찔렸어요. 이걸로 옮길 수 있는 질환 뭐죠? B형 간염, C형 간염, 혈청성 간염 옮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옮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사 바늘, 그리고 한의원에서 일할 때 침 어느 폐기물 통해 버리죠? 손상성 폐기물 통해 버립니다. 일반적인 그 플라스틱 주사기, 일회용 주사기, 기저귀, 붕대, 거즈, 수액 세트 어디다 버리죠? 일반 의료 폐기물에 버리는 거예요. 직접 세균을 죽이지 않고 그 증식이나 발육을 저지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방부입니다. 방부. 우리 방부제라고 하죠. 방부. 우유는 저온 살균한다. 60에서 63도로 30분간 살균한다. 고압 증기 멸균법으로 멸균할 수 있는 용품 뭐 있어요? 스테인레스, 뭐 곡반이라든지 이동 겸자, 또 가운 같은 면포가 고압 증기 멸균으로 소독할 수 있다. 멸균할 수 있다. 고무 하면은 이옥가스, 파우더 하면은 건열, 또는 바셀린 거즈 하면은 건열 멸균이죠. 고압 증기 멸균할 때 소독포를 어떻게 싸죠? 빈틈없이 쌉니다. 나사 있는 기구는 풀러요. 쪼이지 않고 다 풀러서 그 사이사이까지 다 멸균되게 한다. 고압 증기 멸균법은요. 한마디로 증기를 압축해가지고 그 고온의 습기로 멸균하는 거예요. 감염병 환자 씻기 소독은 어떻게 하죠? 끓이고 씻어요? 씻고 끓여요? 끓인 후에 씻습니다. 음식물 막 찌꺼기 남아있는데 그래도 먼저 끓이고 나서 설거지 나중에 한다 이 얘기예요. 찝찝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설거지 하다가 감염될 수 있으니까요. 바셀린 꺼즈 하면요. 건열 멸균법이죠. 플라스틱 고무 하면은요. 이옥가스입니다.
가위 같은 것을 갑자기 응급으로 사용해야 돼요. 수술할 때. 그런데 이게 지금 멸균 돌릴 수가 없어. 어떻게 하죠? 70% 알코올에 소독하는 방법이 있어요. 멸균과 멸균이 만났을 때만 멸균이죠. 멸균과 소독이 만나면 이미 오염됐어. 그거는 소독 단계로 떨어집니다. 역격리, 보호격리는 내과적 무균술이에요? 외과적 무균술이에요? 내과적입니다. 이게 격리하는 거를 완벽하게 멸균할 수가 없어요. 내과적인 무균술이다. 우리가 내과적으로 손 씻을 때 손이 아래에 있고 팔꿈치가 상대적으로 위에 있었죠? 가장 오염된 부분은요, 손톱 밑이라는 거. 손이 위에 있고 팔꿈치가 아래에 있는 것은요, 외과적인 손 씻기이다. 이번에 외과적이 나올 차례입니다. 이동 겸자, 겸자통에 겸자를 한 개씩만 넣어서 사용한다. 끄집어낼 때 그 입구를 오므린다. 그 겸자를 오므려서 뺀다. 옆에 닿으면은 오염되니까. 겸자의 끝은 항상 아래로 향하게 한다. 그 포장된 멸균 물품 여는 순서 뭐죠?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또는 몸에서 먼 쪽, 그 다음에 옆쪽, 몸에서 가까운 쪽입니다. 오른쪽, 왼쪽이 옆쪽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내 몸에서 가까운 쪽이다. 결핵균이 의심되는 환자 간호할 때 N95 마스크 또는 헤파 마스크를 낍니다. 마스크, 장갑, 가운 다 하면 좋겠죠. 암 확진에 도움이 되는 검사가 있어요. 생체 조직 검사입니다. 생체 조직 검사. 우리 암 검사할 때는 조직 검사 한다고 하잖아요. 암 확진에 도움이 되는 검사는 생체 조직 검사이다. 위장 조영술 또는 위 조영술. 금식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위기바. 정상간, 공기, 대, 금식 필요한 검사입니다. 우리 혈액 채취했어. 어느 통에 넣죠? CBC, 항응고제 들어있는 그 통에 집어넣잖아요. 항응고제가 충분히 섞여서 응고되지 않도록 한다. 쉐킷 흔드는 게 아니라 손바닥에 놓고 굴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소변검사 수집할 때요. 생리 중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검사 용기에 생리 중이라고 표시해야 돼요. 왜? 오줌에 피가 섞여 있으면 혈뇨로 보잖아요. 이 사람 어디가 몸이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생리 중이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소변 배양 검사, 그 소변을 배양해서 어떤 균이 있는지 증폭시키는 거예요. 멸균적인 인공도노를 이용해서 멸균 시험관에 채취한다. 배양하면은 멸균이 세트로 갑니다. 24시간 소변 검사, 첫 소변 싹 버리고 끝 소변까지 모으는 거죠. 24시간 요 검사물 처녀 중 이런 표시를 달아둬야 까먹지 않고 계속 소변을 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차광 용기 또는 소변 수집용 용기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대변 검사하는데요. 장출혈이 있는지 없는지 그 자멸 유무를 검사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붉은색을 먹으면 안 돼요. 피로 보일 수 있으니까. 검사 3일 전부터 붉은색 야채나 붉은색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또 철분제 먹지 않아요. 붉어 보이기 때문이죠. 채취했을 때 혈액이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 객담 검사할 때요. 객담 채취는 언제 하죠? 굿모닝 객담, 이른 아침 첫 객담으로 하죠. 각종 검사하기 전에 항상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알레르기가 있는지 봅니다. 왜? 아나필락틱 쇼크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영제를 투여할 때도 원래 알레르기 검사 해야 되고요. 달걀, 닭고기 알레르기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먹는 약도 물어보잖아요. 그죠? 조영제 투여하고 CT를 많이 찍는데 부작용이 있습니다. 두드러기가 온다는 거예요. 요추천자 시행할 때 새우등 자세 구부리죠? 다 끝나고 앙하이로 똑바로 눕는다. 복수천자 할 때 체위는요? 앉아있어야 배에서 물을 빼겠죠? 자위, 반자위. 요추천자 어디서 뽑아요? 요추 3, 4번에서 뽑아요. 여기서 뇌척수액을 얻는다. 심전도 검사, EKG 할 때 말합니까? 검사 도중에 말하지 않습니다. 대장 내시경 검사할 때 미리 막 무슨 먹는 약 주잖아요. 관장과 하재를 필요로 하는 검사가 대장 내시경 검사입니다. 하재, 몸에 있는 것을 내려보내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먹어서 장을 비워준다. MRI 찍을 때 귀고리, 목고리 다 빼죠. 브레이저도 빼잖아요. 금속 물질을 모두 제거한다. 대전자 두루마리 대퇴부 쪽에 합니다. 왜? 하지의 외회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똑바로 누워있어도 이게 골반 밖으로 뻗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전자 두루마리를 한다. 발 지지대는 왜 해주죠? 족저굴곡, 하수족을 예방하기 위해서. 빈침상 순서요. 밑고반, 윗담침, 밑윗혼입을, 고무포, 반혼입을, 윗혼입을, 담요. 그 다음에 침상포가 되겠어요. 밑고반, 윗담침, 크레들 위치는요. 밑고반, 윗담침, 크 윗이죠. 반혼입을과 윗혼입을 사이가 크레들 침상이다. 발 지지대는 족저굴곡, 하수족을 예방해준다. 대전자 두루마리는 외회전을 방지해준다. 신규 환자가 왔어요. 그 침상이 뭐죠? 빈침상입니다. 환자가 엑스레이 찍으러 갔을 때 우리가 손봐주는 침상은요? 개 엑스레이실 갔어. 개방침상입니다. 고무포 놓는 위치는요? 어무이 어깨에서 무릎까지이다.
고무포가 필요한 환자는요, 뭔가 질질 흘리는 환자입니다. 입에서든 이 생식기에서든 흘려요. 그래서 설사 환자, 요실금 환자, 전신 마취 수술 환자, 수술 후 상처 배액이 나오는 환자들은 다 고무포가 필요하다. 그 외 환자들은 필요하지 않다. 뭐 황달이 심해, 뭐 홍역 환자야, 간염 환자야, 고무포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시트를 교환해 줄 수가 있죠. 환자가 못 움직이는 경우에 사용 중 침상입니다. 무의식 환자나 부동 환자일 경우에는 사용 중 침상을 갈아준다. 전신 화상 입었어. 어떤 침상? 크래들 침상이다. 직접 몸에 닿지 않는 거죠. 침상 목욕할 때 배꼽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아줘요. 그 이유는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배변에 도움을 준다. 치질 수술했어. 저역하면 뭐가 좋을까요? 소염작용. 통증도 가라앉고 부종도 가라앉습니다. 순환이 잘 되니까 염증이 밖으로 배출된다는 거예요. 염증 부위에 혈류가 증진된다. 손발톱 어떻게 깎죠? 손톱은 둥글게 깎아도 되는데 발톱은 일자로 깎아라. 좌욕물 온도는요? 좌욕 83, 40에서 43도가 좌욕물 온도입니다. 배뇨가 곤란하다 하면은 자연 배뇨를 하거나 좌욕을 하는 게 좋다. 통목욕 들어가는 순서요. 발부터 들어갑니다. 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회음부가 항상 맨 마지막이다. 편마비 환자 통목욕할 때 어느 쪽 먼저 들어가죠? 항상 건강한 쪽부터 들어가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쪽부터 나옵니다. 통목욕 환자가 어지럽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죠? 통에 물을 먼저 빼요. 그리고 다리를 높여주는 델렌버그 포지션을 하는 거예요. 이온수 스펀지 목욕, 말이 목욕이지 고열 환자 해열할 때 하는 게 스펀지 목욕입니다. 열을 내리기 위해서. 미온수 스펀지 목욕할 때 배 부분을 제외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배는 제외하고 미온수 스펀지 목욕을 한다는 거. 전체 목욕 시간은 2-30분. 체온이 내려갈 때까지 한 3번 정도 반복한다. 물수건을 사용해서 회음부 간호할 때 겹친 부분을 세심하게 닦아주죠. 대음순에서 소음순으로, 치골에서 항문으로, 항상 항문이 맨 마지막에 닦는다. 회음부 소독할 때 배 횡하위. 혈전성 정맥염이 있는 환자예요. 마사지 하지 않죠. 이유가 뭘까요? 색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흑수 구강 간호, 입 안도 간호하고 입술도 간호합니다. 입술 부위에 미네랄 오일을 사용한다. 특수 구강 간호 어떤 사람한테 해주죠? 안면 마비 환자, 또 장기간 금식하는 환자, 탈수 환자나 무의식 환자, 비위관 삽입 환자들에게 특수 구강 간호를 해줍니다. 의식 없는 환자에게 입으로 먹는 거 넣어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흡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기도가 막히거나 또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의치는 찬물에 보관한다. 알코올은 개방상처나 구강 간호에 절대 쓰지 않습니다. 과산화수소를 물과 1대4로 희석해서 백태나 입냄새 제거를 할 수는 있다. 침상 세발이 뭐죠? 세발은 머리를 감기는 거예요. 샴푸하는 게 침상 세발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니까 침대에서 머리 감기는 거예요. 눈에 비눗물이 들어가지 않게 작은 수건을 얼굴에 덮어준다. 연하곤란, 삼킴 곤란이 있는 환자라고 한다면 식사를 어떻게 하죠? 오히려 숙이고 먹는 게 더 삼키는 데 좋다. 위관 영양 환자한테 음식 잔여량을 측정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 측정하죠? 매번 그 위관 영양을 할 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매번 확인한다. 위관 영양액을 주입하던 환자가 구토와 청색증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하죠? 즉시 중단하고 보고하면 되겠어요? 수술하고 나서 이 환자가 잘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위관 튜브를 언제 제거할까요? 환자의 장운동, 연동운동이 회복되었을 때. 맹정수술한 분들 가스 나오고 나면은 음식물 먹잖아요. 무의식 환자나 협조할 수 없는 대상자 우리가 변기를 대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가 힘으로 닿으면은 손목이 나가요. 치기로 뉘었다가 변기를 대고 또는 기저귀를 대고 다시 앙하이로 눕히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을 때나 대소변 볼 때 침상 머리를 살짝 올려주는 게 좋다. 호흡 곤란 시에도 상체를 올려주는 게 좋다고 했어요. 간경화 환자예요. 암모니아 수치가 높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약물을 이용해서 관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 관장이 뭐냐? 정체 관장 중에서 락툴로스 관장이다 이거예요. 관장할 때 관장통에 용액이 약간 남아 있어도 조절기를 잠굽니다. 그 이유는요? 공기가 장내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관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자가 얼굴이 창백해졌어. 어떡하죠? 즉시 중단하고 보고합니다. 항상 유추도뇨 환자의 소변 주머니는요, 침상 아래에 놓죠. 환자의 배보다 아래, 아랫배보다 아래에 놓는다. 우리 몸보다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은 소변 주머니밖에 없다. 유추도뇨관을 갖고 있는 환자는 비뇨기계 감염이 많이 올 수 있어요. 일반적인 정상 여성이에요. 요로 감염 예방하려면은요, 깨끗이 닦아야겠죠. 그리고 성교한 후에도 소변을 본다. 이게 시험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성교한 후에 소변을 보면 소변으로 그 주변에 있는 균이 씻겨 내려간다. 좌욕도 좋겠죠.
전신 마취 수술하고 돌아온 환자들에게 체위 변경을 해주고 기침하세요, 심호흡하세요, 조기 이상하세요 하는 이유가 뭐죠? 폐순환기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무기폐 또는 욕창 예방하기 위해서 체위 변경을 합니다. 2시간 간격으로 하죠. 자궁 내 태아 위치를 교정한다. 생리통을 완화한다. 수중이에요. 산부인과 자세, 쇠석이, 절석이. 관장하는 자세, 항문 검사하는 자세는요. 좌측 심수위. 등 척성 운동은요. 관절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길이척이에요. 등척, 길이가 같다. 길이는 같아요. 힘만 줬다 뺐다 하는 게 등척성 운동이다. 요번에 등척성 운동이 나올 차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굴곡이죠? 뒤로 제끼는 거 신전입니다. 기역, 니은, 댄스를 쳐보아요. 기역, 니은, 외회전, 내회전이죠? 직각으로 손을 위로 올리는 거 외회전, 아래로 내리는 거 외회전입니다. 기역, 니은, 댄스를 쳐보아요. 기역, 니은. 덤을 주머니 1회 적용 시간은요 30분 이내로 한다. 관절이나 돌출 부위에 사용하는 붕대법 뭐가 있을까요? 팔자대가 있습니다. 팔자대. 그냥 관절이나 돌출 부위에 팔자대를 쓴다. 수술하기 전에 대상자의 신장 기능 확인하기 위한 검사, 번검사예요. 번검사, 크레아틴 검사. 전신마취 수술 환자에게 심호흡하세요, 조기 이상하세요 강조하는 이유는요. 심혈관계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이다. 편도선 절제 수술했어. 목에다가 네카라, 얼음 목도리를 해준다. 아이스카라 해준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중단하고 보고합니다. 피내주사, ID죠? 진단 목적이나 약물의 감인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서 피내주사를 놓습니다. 우리 항생제 알러지도요. 팔에다 조금만 넣는 거죠. 그게 바로 피내주사이다. 정맥으로 약물을 넣으려고 할 때요. 이 IV 세트 있죠? 거기서 공기를 배출시키잖아요. 손으로 톡톡 칩니다. 주사 맞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유는요. 공기로 인한 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환자가 죽었어요. 임종시 어떻게 줘야 될까요? 어깨까지 시트를 덮어줍니다. 얼굴까지 덮는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는 기저귀를 대주고요. 죽고 나면 패드를 대줍니다. 실금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호스피스 간호의 목적은요. 환자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이다. 환자의 가족을 지지하기 위함이다. 통증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런 것입니다. 치료에서 퇴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종 환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거죠. 마음을 알아주고 지지해줍니다. 경청하고 공감해줍니다. 기본간호 전체적으로 한번 다 짚어드렸어요. 여러분 그냥 한번 편하게 듣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안녕. 좋아요 눌러주세요.